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을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의 행동은 식량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영내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학계는 물론 지역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6일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첫날 발언에서도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약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enduring commitment to Southeast Asia and more broadly to the Indo-Pacific. We are a proud Pacific power, and the American people have a profound stake in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We share historic bonds and common values with many of the people and nations here. 7일 종료된 제1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은 의장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회의 주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은 또 납치 및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7일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3자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난 8월 24일 우주발사 시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올해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 공유를 완전히 가동하고 다개년 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의 조율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의 전화회담 소식을 전하고 다개년 종합훈련 계획을 수립 중이며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연내 가동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러시아와 북한 간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과 푸틴의 협력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단결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선거 캠프가 7일 VOA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끄는 독재자들은 미국과 미국의 가치를 증오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유약한 대응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북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다면서
이들 독재자들은 오직 힘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은 우리의 적들이 러시아의 승리를 원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책임 있는 대북 조치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추진 중이고 중국은 해상 등에서 북한의 다양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준수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ICBM 발사 시 추가로 제재한다는 과거 결의 내용에 따라 결의안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등으로 반대하면서 현재 북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 열쇠는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관련국과 BOA 등 언론에 포착된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와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올해 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북한이 중고 선박 27척을 구매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들은 모두 직전까지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또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경우도 올해에만 4차례 포착됐는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또 지난 7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석유 밀수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중국 해역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북한 유조선의 구체적인 이름과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 단속에 나서지 않아 북한은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loosening of the shackles of sanctions by China, that we're seeing more direct deliveries, which are far more brazen and clearly a violation of the cap on petroleum products to North Korea of 500,000 barrels a year.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해상 부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올해에만 30명이 넘는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활발하게 논문 작업을 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핵과 미사일 등 민감한 과학 분야 협력 금지와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일부 북한 연구진은 한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지목됐던 우한 바이러스 국가 핵심 연구소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내 외교 인력을 충원한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따른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7일 페이스북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와 기존 신규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북한에 입국한 외교관과 기술 직원 20명을 맞이했다면서 우리 앞에 많은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제시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이 같은 규모의 외교 인력을 허용한 데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BOA에 해당 인력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준비에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강화되는 러북 관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이 전략적인 첫 수를 뒀다면서 에너지와 식량, 정보, 군사기술 등을 원하는 북한이 푸틴의 절박함을 이용해 러시아에 계속 구애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이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은 7일 한국 통일부가 제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북한 인권 상호대화 1차 토론회에서
중국에 구금 중인 상당수의 탈북민들이 북중 국경이 열리면 언제든 북송될 수 있다며 강제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긴급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지원 조치는 고문당할 위험의 근거가 있으면 본국으로 추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문 방지 협약 등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한나 호사냐 부국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을 구금한 뒤 강제 노동을 통해 중국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중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